안녕하십니까. 미학적 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예고드린 대로 인상주의 사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주의에 대한 개요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요 사진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촬영된 사진과 예제와 그리고 촬영 방법을 중점으로 해서 1, 2부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미지와 인간의 시각 간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눈의 망막은 이렇게 빛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잔상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인식한다 라는 걸 알고 계시죠. 사람의 눈은 빛의 잔상에 의해서 움직임을 만든다. 근데 이걸 가장 잘 실현하는 매체가 영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영화는 1분에 26장의 사진이 지나가죠. 1초에 26장의 사진이 지나갑니다. 물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8장도 지나가고 20장도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노트 한쪽 구석에 그림을 그려서 조금씩 다른 그림을 해서 쫙 돌리시면 그림이 또르륵 움직였던 그런 부분이죠. 그게 눈의 망막의 잔상에 의해서 운동감을 느끼게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사진으로 바라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 동영상도 펼쳐놓으면 한 장 한 장 1초에 30프레임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영화는 24프레임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각 능력은 빛의 잔상에 의해서 움직임을 지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초두에 꺼내냐면 인상주의 사진은 이러한 움직임을 가지고 표현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 시각과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대상이 이동하는 실제의 궤적을 하나의 평면에 시각화하는 유일한 매체는 사진입니다. 사진만이 공간과 시간성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시간성을 하나의 프레임 안에 담을 수 있는 이 자체가 현대 미학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적 미학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제 사진 석장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흔들림, 즉 약간의 흔들림, 블루 흔들림을 이용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저속을 이용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 사진은 애당초 길을 걸으면서 찍었던 흔들림을 이용한 사진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흔들림에 의해서 미학이 발생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상주의 사진에 있어서 많이 활용하는 기법 중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운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정지시켜서 그게 운동성이 표현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물방울이 뚝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걸 빠른 셔터로 해서 딱 가운데 세워버렸어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졌을 때 물방울 딱 선명하게 세워서 찍었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성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동감, 즉 그 운동감은 저속일 때 더 강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사진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저속에서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 사진 패닝, 두 번째 사진 저속, 세 번째 이런 식의 사진들을 가지고 우리가 느린 동작을 이용해서 운동감을 표현해 주는 거죠. 즉 동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빠른 셔터보다는 오히려 느린 셔터가 더더욱 효과적이다. 근데 이러한 기법들을 다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인상파 사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의 인상주의에 대한 요건 컬럼이 여러분들이 6월호 월간 사진에 제가 컬럼을 기고한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그때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하는
써놓은 글에 의해서 보시면은, 자, 초점이 맞지 않는 피사체, 그리고 피사체의 흔들림, 겹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창조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인상파 사진에 한번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복잡하지 않고 아주 심플하거든요.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본질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더 집중하는 거죠. 카메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사진들을 저렇게 여러분들이 느낌 있는 사진을 뽑아낼 수 있는데, 저런 느낌 있는 사진들은 전부 인상주의 사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제 사진 중에 제가 눈물이라는 거 2014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게 마치 전날이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바닷가에 바람이 불어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사물을 보니까 저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걸 내가 본 사물의 표현을, 감정을 그대로 찍어내는 거죠. 물론 저건 저속으로 찍어서 들고 있다가 밑으로 흔들어서 밑으로 다시 카메라를 잠깐 옮긴 겁니다. 저런 식의 것들의 표현이 기본적으로 인상주의 사진의 대표적 표현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월간 사진 2020년 6월호에 제가 기고한 내용을 제가 갖다 놓은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흔들림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인상주의 사진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샘플로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사진을 샘플로 갖다 놓은 사진이고요. 첫 번째 사진은 신민각 작가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대한 작은 편린 자체를 기억이라는 부분으로 모아서,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삐 그 앞을 지나가는, 이제 저기가 이제 DDP에서 찍었다 그러는데, DDP의 패션 주간에 모델들이 이렇게 또는 패셔니스타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신민각 작가는 이 작업을 통해서 사진의 기록적인 것과 동시에 사진은 소통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 소통하는 부분들을, 내가 그들의 바쁜 부분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속을 활용하는데, 대낮이다 보니까 저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ND8을 끼고 약간의 패닝을 같이 활용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기억이라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작품을 만든 사진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또 빛이 저렇게 들어오죠. 왜냐면 여러분 DDP가 보셔서 알겠지만 건물들이 다 원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빛이 굴곡을 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 사진을 갖다가 ND 필터를 끼고 저속으로 팬닝을 하고 사람을 따라가면서 찍어야 되니까요. 그래야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그 배경이 흘러가기 때문에 표현된 사진입니다. 자, 두 번째 작가의 사진은 저희 학교 김인재 작가의 사진인데, 김인재 작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빈집이라는 것으로 또 전시회도 했고요. 바라보면 좀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제목은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오후 4시라는 제목은 우리가 뭘 새로 하기도 어정쩡하고요. 또 그렇다고 그만두기도 어정쩡하고요. 이런 시간들의 연속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찍기 위해서는 저속을 이용해서 찍은 거죠. 소위 해서 블러링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속을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팁은 앞에 이제 시스루 이렇게 통과되는 어떤 오브젝트를 두고요. 그 오브젝트 뒤에 있는 부분에 전체 아웃포커싱을 시켜버리는 거죠. 전체를 흐리게 해서 몽환적 분위기를 가지고 오후 4시가 주는 느낌을 그대로 이미지로 표현하는 표현된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계속되어 있는 사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작가들을 보면 자기 유형의,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 방법들이 있죠. 표현 방법들. 그래서 앞에서 제가 6가지 표현 방법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 하나인 인상파 사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제 예제 사진들을 보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은 저희 사진학교의 이경혜 작가의 사진이죠. 소위 말해서 다중 노출입니다.
그래서 9장을 이렇게 찍는 거죠. 9장을 찍는데 조금씩 흔들림 그대로 찍는 거죠. 그래서 찍었을 때 찍은 사진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정 프로그램에서 합쳐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날이죠. 제목은 봄날인데, 그럼 이 봄날의 화려한 거, 흐트러지는 거, 아른함, 아지렁이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표현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의 틸트한 사진도 있고요. 또 다중적 요소, 즉 다중적 틸트인 요소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표현, 봄날을 여성적 시각에서, 여성 작가 시각에서 다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안진환 작가, 저희 사진학교 안진환 작가의 사진인데요. 이제 이게 지하도시입니다. 제목은 지하도시인데요. 이 지하도시를 찍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블러링, 쉐이크라고 그러죠. 일부러 흔들어대는 그런 유형의 사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속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카메라의 흔들림을 이용해서 그대로 찍어낸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도시는 지하 세상과 지상 세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지하 세상을 찍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보시면 지하도로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 지하철역의 모습, 이거 자체가 이제 쉐이크된 부분이죠. 흔들어서 표현된 부분인데요. 사실 저속을 놓고 있으면, 저속을 놓고 본인이 걸어가면서 찍으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미학으로 표현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주로 미학적 사진에 해당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분의 작가의 예제 사진을 각자 다른 표현을 썼는데 공통점은 흔들림의 미학을 표현한 인상주의 사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법들, 카메라를 이용한 기법들은 네 작가가 다 각자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디포커싱을 쓴 작가도 있었고, 쉐이크를 쓴 작가도 있었고, 패닝을 쓴 작가도 있었고, 다중 노출을 쓴 작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사진적 느낌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사진을 더욱더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